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돈이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삶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의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공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젊었을 때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와 대화해도 주저하지 않았고 화가 나면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부당한 일을 만나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속으로만 소리내어 투덜거릴 뿐 불만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되어 잘 살고 싶다면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강압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인은 특히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일정한 저축이 있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자녀와 돈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걱정되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까봐 두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은퇴 전에는 국영기업의 간부로 일했습니다. 제 연금은 상당히 높아서 매달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올해 49살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큰 집을 사주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인생에 큰 바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무사히 평온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은퇴 후에 아내와 제 연금을 합치면 매달 약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돌아와서 은퇴 초기에 느꼈던 행복함을 되새기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가 태어났고 손자를 돌보느라 여행을 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가져다 준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자라는 것이 일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이 혼자 돈을 벌어 가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감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주 우리 부부 앞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매달 약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지원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저와 아내는 아들 집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며느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모든 식사는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식재료도 우리가 사야 했습니다. 매일 장을 보면서 돈을 썼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배려와 관대함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손자의 기저귀까지도 우리가 사야 했습니다. 손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게 조기교육 수업을 등록시켰습니다.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이 들었고 이 모든 비용은 우리 부부가 부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돈을 쓰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듯이 행동했습니다. 손자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집 근처에 공립유치원을 두고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이 드는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공립유치원은 저렴하지만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이중 언어로 교육하며 외국인 교사가 있어서 더 나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손자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손자가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싶다면 가정교사를 두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이후 나와 아내의 매달 약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모두 아들의 가정에 쓰였고 한 푼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려면 우리의 저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돈은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이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사립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오랫동안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우리 뜻을 따랐지만 그 이후로 그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항상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도 그들은 마지못해 응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큰 빚이라도 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키운 손자조차도 우리와 거리를 두고 안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가 가르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여전히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과 노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시간과 에너지, 돈을 아들 가족을 위해 썼고 성심성의껏 살았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암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중병에 걸린 후로는 더 이상 아들 집에 갈 수 없었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단 2번만 병문안을 왔고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쁘다며 아내는 내가 돌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국 비싼 돈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했고 함께 아내를 돌봤습니다. 많은 돈을 썼지만 아내는 결국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재혼 계획을 알게 되자 나의 연금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며 집을 그들의 명의로 넘기지 않으면 재혼을 절대 반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의지해서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돈만 요구할 뿐 진정으로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재혼에 대한 생각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재혼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아무리 헌신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외동으로 자라 과도한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나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집을 팔아 1억 원 이상을 받았고 이 돈으로 가장 좋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매달 약 80만 원의 비용을 내고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영화관, 바둑방, 체육관 등이 있어 활동이 다양하며 절대 지루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가장 큰 힘입니다. 때로는 자녀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외면할 수 있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안정감과 편안한 노후를 제공합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르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루오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고 사회와 접촉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50세인 양 아주머니는 그녀의 가족을 대신하여 실험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 동안 집에만 있어도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며 치매에 걸릴 위험도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퇴직 생활이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 아주머니입니다. 올해 50세이고 퇴직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아서 올해 52세이며 상임 엔지니어입니다. 우리는 28세 된 딸이 있으며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공장에서 일했으며 3교대 근무를 하며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 생체 리듬이 깨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고 몸도 오랫동안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매일 퇴직을 기다리며 퇴직 후에는 마음껏 먹고 자며 나만의 리듬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3개월 전 드디어 퇴직을 하면서 오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눈을 뜨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해서 자다가도 웃으며 깼습니다. 퇴직 후 저는 집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편안히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은 퇴직 후에도 바쁘게 지내면서 일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각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 후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기 싫었고 심지어 시장에도 가기 귀찮았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집에만 있으면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지고 결국 생각이 둔해지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외부 소식을 전해주고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사건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퇴직을 맞이해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매일 집에 있지만 남편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지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드라마를 보고 간식 몇 가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과 맞춰야 했기 때문에 진정한 저 자신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사회적 모임이나 의무적인 자리에 참석할 때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꾸며야 했고 언제나 가면을 쓴 채로 사람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퇴직 후 저는 그러한 삶을 멀리하고 저 자신답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모임에 나가지 않고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복잡한 관계로 인해 내 평화로운 삶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니 나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잠자는 동안 전화에 깨거나 각종 행사에 초대되어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교 범위를 축소한 이후로 제 휴대전화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더 이상 제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사회인이었던 만큼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주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성을 다해 옷을 입고 타이트한 옷과 하이힐을 신으며 마치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듯 살아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새로운 옷이나 가방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고 절약한 돈은 오로지 음식과 음료에 사용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배부름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새로운 옷을 사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돈을 맛있는 음식에 쓰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입니다. 퇴직 후 저는 매일 점심까지 푹 자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입은 쉬지 않고 맛있는 과일과 간식을 먹으며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장을 봐오면 저녁 식사를 풍성하게 차려서 두 사람의 작은 소박한 잔치가 됩니다. 식사 후에는 가끔 카드게임이나 바둑, 체스를 두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9시가 되면 남편은 정시에 잠자리에 들고 저는 드라마를 보며 졸음이 올 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집 밖에 나가지 않으니 옷을 사거나 꾸밀 필요도 없고 집안일도 전처럼 번거롭지 않습니다. 항상 잠옷만 입고 있어서 세탁할 옷도 거의 없습니다. 남편의 옷은 세탁기에 맡기기 때문에 따로 수고로 올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외출을 거의 하지 않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와 단절되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덕분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나라의 중요한 일이나 외부 소식을 모두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매우 만족하며 사람들이 제 생활 방식을 비판할지라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의 삶이든 자신에게 맞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